다음 이제 우리 이제 그 수출 얘기 좀 하죠. 네. 수출 90%는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그 여기 이제 전 세계 보면 그 지사가 네. 네 군데 있어요, 그죠? 네. 미국하고 일본, 네. 호주, 예. 아일랜드. 예. 미국은 이해가 돼요. 미국은 되게 미국의 수출이 지금 미국이 전체 물량 중에서 몇 프로? 50% 하고 있잖아요. 네. 일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일본도 보니까 한국이 지금 13만 대, 저기 13만 대입니까? 저 뭡니까? 숫자가 60만 대, 60만 대. 1년에 팔린 겁니까? 아, 저거는 우리가 판 게 아니라 네. 아마 저 자료를 만들 때 대충 세계 시장 규모를 시장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일본도 굉장히 크네요. 12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더 큽니까? 13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커요, 일본보다? 그 골프 쪽에서는 네. 이제 딱 하면 미국이 이제 제일 크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유럽 전체. 뭐 네. 아일랜드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이제 2등. 네. 3등이 이제 일본. 네. 4등이 호주. 그다음에 한국은 5위 정도 됩니다. 그래도 네. 그 단일 시장으로는 골프 쪽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네. 또 불구하고 불행하게 한국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이 해외 시장에 가는 거는 아직 많지는 않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유럽에 네. 그 지사를 왜 아일랜드에 만드셨습니까? 저는 지사를 아일랜드에 만드는 거 처음 봐서요. 일반적으로 뭐 지사 만들면 뭐 베를린,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왜 아일랜드에 만드셨어요? 지사를?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미국을 가서 미국은 이제 글로벌 마케팅의 전진 기지로 이제 한 다음에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유럽이니까 네, 그렇죠. 유럽을 가려고 이제 계속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사람이 자기 집이 아일랜드였어요. 단지 그 이유예요? 집이 아일랜드에서. 그게 첫 번째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사람 집이 지사입니까? 아니요, 그 회사가 회사가 있죠. 네네네. 그 사람은 원래 이제 그 다른 맥그리거라는 이제 그 글로벌 브랜드의 골프 회사의 유럽 CEO를 한 20년 정도 하신 분인데 네. 그때는 회사가 영국에 있었어요. 런던에 있고 네. 자기 집은 아일랜드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출퇴근 내지는 뭐 이렇게 했던 분인데 네. 우리 때는 이제 아일랜드 하자고 그 사람이 권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일랜드가 유럽 전체에서 기업 법인세가 제일 낮습니다. 몇 프로인데요? 12%인가. 야, 법인세 12% 상당히 진짜 낮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 유치를 막 해야 되는 게 아일랜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외국 그 기업에 대해서 네네. 그런 게 좋고 세 번째는 이제 유럽 내에서 영어를 주로 쓰는 데가 그래도 영국하고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그 존이라는 그 분인데 그분이 자기 집 옆에 회사를 두고 싶어서 네. 영국까지 출퇴근하기 싫으니까 네네. 그 아일랜드에 하자고 그랬고 실제로는 뭐 아일랜드에 이제 주요 직원들이 있지만 네. 그 흘러가는 시스템은 이제 우리 물건은 다 그 저기 네덜란드로 갑니다. 뭐 알다시피 유럽에 물건을 열려면 그렇죠, 물리주니까. 예, 그렇죠. 그 유럽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부가세를 들어올 때 이제 면제해주는 그 지역이 그 네덜란드, 그다음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세 나라가 유럽 전체 내에서 모든 물건이 유럽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에 그 부가세를 내거든요. 독일 같은 데도 21% 이런 걸 내는데 이제 그 지역만 물건이 딱 들어올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그 물건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팔려 나갈 때 그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엄청 좋아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담이 그래서 이제 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지역이 그러니까 유럽의 물류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뭐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물류는 거기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콜센터 같은 거는 네. 그 아르헨티나 콜센터에서 유럽을 커버합니다. 아르헨티나 콜센터에서요? 예. 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선 뭐 아르헨티나 이제 지도로 저렇게 보면 그 유럽하고 그 시차가 별로 나지 않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는 뭐 남미 대륙이 그렇지만 그 자기 부모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유럽이라는 얘기는 자기 부모가 네덜란드도 있고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2세, 3세들은 2개국어를 하면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콜센터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하려면 최소한 7개국어를 서비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각각을 다 뽑을 수도 없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데가 아르헨티나예요. 물론 그 아르헨티나 처음 들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콜센터의 사장은 네덜란드 애고요. 그러니까 다 글로벌화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인력들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중 외국어를 그러니까 다중 언어를 하는 인력을 뽑기가 좋아서 그쪽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한다면 뭐 인도, 필리핀 이런 데로 가지만 그런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거는 아르헨티나에서.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수출 전체 물량 중에서 60%가 미국에서 이제 소모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골프 시장도 많긴 하지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골프 버디가 이유가 특히 있을까요? 아니요, 뭐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나 인기도로 보면 미국이 한국은 이제 우리가 뭐 한 90% 이상 마켓쉐어를 갖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고요. 네네. 그 유럽에서도 우리가 뭐 그 마켓쉐어가 훨씬 더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10%, 12%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달리 인기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 골프장이 35,000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미국이 2만 개. 근데 딱 반 이상은 미국에 있고요. 골프 인구 3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아니요. 미국에서 전 세계 골프 인구는 얼마입니까? 대충 대략? 한 6, 7천만 명 됩니다. 그럼 미국 숫자의 2배 곱하면 대충 전 세계가 대충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골프로 비즈니스 하고 싶다면 뭐 가능하면 미국 시장에서 먼저 하는 게 바닥이 큰 거죠. 근데 중국은 뭐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고 앞으로 많아지긴 하지만 골프장 개수만 놓고 보면 몇 년 전에는 한 200개 수준이었고요. 지금은 한 4,500개 정도. 중국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원래는 좋은 분위기로 이제 골프가 또 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도 되고 했기 때문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막 골프장을 많이 짓거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시진핑 아저씨가 좀 부패 척결을 한다고 그래서 그 좀 분위기가 골프 쪽은 좀 사그라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 규모로 보면 뭐 아직 이제 다른 분야는 중국이 굉장히 이제 대적할 만한 데가 많지만 골프 쪽은 그래도 아직은 좀 처져 있는. 근데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경제 성장이 된다면 진짜 지금 미국이 2만 개지 않습니까? 중국이 땅덩어리가 있고 그게 만약에 2만 개가 되면 만약에 사장님은 뵙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때가 되면. 아니, 전 뭐 그때쯤 되면 잘 놀고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지사가 지금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총판.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지역 총판을 두십니까? 독점? 그러니까 우리는 총판이 되려면 이제 이게 생각보다 또 굉장히 많지 않은 이유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골프장 데이터라는 게 있어야 되고 골프장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 각 나라의 총판이 되려면 골프 쪽에 당연히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골프장 데이터를 매핑하거나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역할을 또 잘해야 되구나. 판매뿐만 아니라. 그래서 원칙은 각 나라별로 독점을 다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큰 나라 그러니까 유럽 그다음에 미국, 일본, 호주, 한국은 이제 직영 체제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조그만 나라들은 이제 총판을 주고 이렇게 하죠. 자, 유럽 시장을 보니까 자료 보니까 유럽 시장은 그 어떤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레귤레이션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골프도 골프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클럽을 14개 이상 가져다니면 안 되고 한 번 칠 때 2분 이상 쓰면 안 되고 뭐 하는 이제 골프 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이제 신경 안 쓰죠. 많이 일반인들이 쓸 때. 근데 이제 유럽이나 호주 같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호주 같은 데는 골프 룰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한테 오픈돼 있는 그 관광용 골프 코스가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 로컬에 보통 사람들이 가는 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이 그냥 나 골프 치고 싶다고 가면 못 칩니다. 왜냐하면 그 핸디캡 증명서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프 룰에 맞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거리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2002년도에 이제 클린턴 아저씨가 이야기한 게 첫 번째 계기였다면 두 번째 계기는 2006년도에 그 골프 룰이 바뀝니다. 2006년도 1월 이전에는 골프 룰에 명시가 돼 있어요.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를 쓰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유럽을 가거나 전시회 가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정말 99.9%의 사람들이 와서 이거 불법이지라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다가 해가 바뀌어서 2006년도 런던 전시회를 갔을 때 그 온 사람의 99%가 전부 와서 어찌됐든 간에 야 니네 정말 축하한다. 룰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골프 룰에 그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를 로컬 룰에 의해서 쓸 수 있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 뭐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냥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뭐 클린턴 아저씨도 도와주셨고, 그분 골프협회도 회장도 도와주셨고. 네. 자, 그 아까 그 제품군들이 네. 그 웨어러블 보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궁금한 게 지금 전 세계 권역별로 아까 크게 보면 유럽이 있고 미국 있고 호주, 일본 있을 텐데 아시아 있을 텐데 뭐 선호도가 뭐 특히 뭐 다른 게 있나요? 그 다른 게 있죠.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뭐 저번에 지난달에 와서도 그렇고 뭐 이제 저희 같은 데가 감히 이제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뭐 이 골프 쪽에 이 분야로 뭐 꼭 오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영어도 잘 못했었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해외 시장이라는 게 이제 개척하다 보면 정말 그 색다른 재미가 많이 있고 한국보다 난이도가 뭐 한 반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난이도 오히려 낮다 한국보다 쉽다. 뭐 그거는 이제 뭐 제 경험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SK텔레콤 또는 뭐 기타 등등 이름 대매 알만한 큰 회사하고 특별한 인적 관계나 네트워크 전혀 없이 자기 제품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뭐 미팅을 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 한국에서 다 인맥 통해야 되고 아니면 뭐 그런 게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그런 사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의 폭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80~90%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은 대부분 참 많이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물건을 팔고 싶다든지 또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든지 하면 오픈된 자료를 가지고 이메일이나 품팔이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자료도 보내고 뭐 그래서 저기 뭐 전화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는 전시회에서도 만나보고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접근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야, 넌 누군데 넌 그 하는 개별적인 이력이 별로 필요 없는 거. 과거에 너 뭐했니? 너 누구랑 잘 알아? 그게 아니라.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그러니까 메이저 리테일러들은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이제 메이저 리테일러 그다음에 스몰 리테일러 이렇게 나눈다면 스몰 리테일러 하나하나는 이제 그냥 발품 팔아서 열심히 잘하면 개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미국의 뭐 CBS나 MBC 이런데 아나운서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처음에 MBC로 입사해가지고 아나운서 앵커가 되고 이런 사람은 대부분 미국 사회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방 아나운서나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또 프로모션 되고 오프라이프리처럼 옮겨가 뭔가 검증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그런 데로 대부분 가게 되죠. 그런 문화군요. 문화가. 미국의 메이저 리테일러도 뭐 베스트바이나 또 저희도 이제 베스트바이, 월마트, 타겟 이런 데도 물건을 파는데요. 걔들 사실 골프 용품은 잘 못 팔지만 하여튼 그 아마존에도 직접 팔고 뭐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데들이 물건을 고를 때에 대개 한 2~3년 정도의 이력 정도는 봐요. 애들이 어디서부터 팔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품이 팔만한가 뭐 이거 당연히 보죠. 그다음에 이거 얘들이 팔면서 파는 리테일러가 이거 팔아가지고 잘 팔았는가, 그 세일즈 스루가 잘 됐느냐, 그 다음에 세일즈가 된 다음에 그 커스터머 서비스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커스터머 서비스 RA, 그 리턴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잘 돼 있느냐 이런 거를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파는 것보다 그 윗동네 메이저 동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그 자동차용 GPS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월마트나 뭐 베스트바이의 리턴율이 25% 정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 베스트바이 같은 데서 이제 그 저기 슈퍼볼 같은 거 하면 한 1,000불, 2,000불 되는 거 그 텔레비전 삽니다. 사가지고 그날 그 다음 날 슈퍼볼 보고 리턴 하거든요. 그 리턴 폴리시가 뭐 15일 이내 뭐 또는 뭐
긴 경우는 30일 이내 아무 이유 없이 가져가면 다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하는 리테일러들이 그걸 다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벤더들하고 저는 그 리턴 얼라운스 아래의 얼라운스를 뭐 몇 프로까지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얼라운스 안에서 들어오는 거는 자기들이 뭐 재판매를 하든 뭐 싸게 판매를 하든 버리든 알아서 하고 뭐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이 우린 이게 좋고 가격이 싸니까 사주세요는 조금 힘들고요. 네. 이제 이 제품의 이제 판매 경력을 그래서 미국 내에서 조금씩 쌓아야 됩니다. 네네. 뭐 그런데 그게 그 특별한 인연이 없어도 자기가 그냥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 제가 한국을 너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한국에서 이제 뭐 물건을 팔 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뭐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팔겠다. 이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특히 어떤 그 기술이 있는 분들이 뭐 만들었을 때 영업력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또 대기업 뭐 IT 쪽은 SI 업체 있고 뭐 층층치가 많잖아요. 중간에 끼는 데들이 복잡해지는 건데 해외는 뭔가 그 본질 상품 본질 갖고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이든 이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특허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관련된 건지는 모르지만 미국이란 시장이 아까 그 인맥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닥 그 약간 좀 오픈돼 있어서 뭐 동양인이든 뭐 영어를 못하든 뭐 큰 제한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재밌는 건 특허나 이런 거로 미국 시장을 생각보다 많이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낯설은 애들이 미국에서 뭘 팔면 좀 보다가 좀 팔린다 싶으면 대부분 특허 소송에 걸려요. 대부분 걸리고 그 초기 비용이나 이걸 감당 못해서 안 하고 말지 하고 가는 게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게는 1년에 뭐 한 40만 불, 4억 그 정도 특허 소송비로 지금 2008년도부터니까 지금 한 8년째 특허 소송을 지금 4건째인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억씩 쓴다고요? 아니 많이 쓸 때 그 정도. 많이 쓸 때? 그 정도 썼고. 그러니까 특허 그러니까 한 40만 불이라는 우리가 써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거든 이게 내가 좀 장사가 되면 특허 소송에 걸릴 거다라고 90%의 확률로 짐작을 하시고 또 그게 소송이 걸리면 한 2, 3년은 갈 거다. 그리고 그 돈이 한 40만 불 정도는 들 거다 하는 정도는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건을 팔아서 얻는 이익이 40만 불보다는 일단 많아야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그 문턱을 넘고 나면 그것도 예방주사처럼 한번 넘고 나면 이제 처음에는 소송 보고 이제 뭐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막 따라다니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근데 뭐 그 사소한 건 아니지만 특허 소송에 대한 예방 주사는 미국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질문 잘하셨어요. 중국 애들이 잘 못 오게 막는 그러니까 방법도 그거 비슷한 거를 해요, 걔들이. 지금 이제 저런 것을 앞으로 지금은 저게 이제 골프 비글 측정으로만 쓰고 있지만 골프버디가 저거를 뭔가 다른 걸 융합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뭐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웨어러블이 되면서 뭔가 좀 융합될 수가 있겠다 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당연히 있죠. 네네. 어떤 걸 좀 융합시킬 생각이세요? 뭐 요즘 추세도 그렇고 이번에 올해 CS 쇼도 가도 3분의 1 정도가 웨어러블 판입니다. 저도 뭐 한 거의 30년을 그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라스베가스 땡기려고 한 건 아니시죠? 가면 땡기지는 않고요. 저는 땡기는 걸 안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기계랑 싸우고 쪼는 거는 좋아하세요? 네. 네. 그건 좋아하는데 쪼는 건 좋아하시는데 기계랑 싸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웨어러블 판인데요, 진짜로. 근데 이제 거의 그 중에 나온 중에 한 90% 이상은 그 어디로 팔지 모르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름 알만한 삼성, 모토로라, 뭐 LG 이런 데는 판매처까지도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만들 때 어떻게 팔 건지는 생각 안 하고 일단 만들면 뭐 팔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으면은
이제 여기는 스태퍼 기능이 있거든요. 네. 뭐 이것도 이제 그 골프 치면서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뭐 더 보강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냥 우리는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좀 더 필요한 부가 기능을 이제 네. 하려고 그러죠. 네. 저는 뭐 이것이 저도 예전에 첫 번째 제가 대우에서 일할 때 제 첫 번째 계약을 한 데가 한양 컨트리 클럽, 서울 컨트리 클럽에 제가 골프장 전산화를 제가 했었어요. 하면서 그거라니까 대우 그룹에서 다이너스 카드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본부장이. 왜? 그 한양 CC나 서울 CC 회원들이 VIP들이거든요. 그 VIP들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 카드 그걸 만들어줬어요. 연결시켜줬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것처럼 지금 아까 전 세계 6천만 골프 치는 사람들은 어떤 VIP 고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닌데도 있겠지만 퍼블릭도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모든 기업들이 뭔가 그러면 요새 VIP 마케팅에서 그거 혈안되고 있는데 쉽게 접근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골프 버디 같은 이런 것이 뭔가 하나의 플랫폼처럼 저걸 디바이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걸 사용하는 사람들과 뭔가 이런 쪽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뭔가 저게 컨텐츠에 하는 플랫폼처럼 그런 거를 좀 하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요. 네.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지 마시고 되면 저한테도 뭔가 있는 겁니까? 아니 직접 하시죠. 네, 아니 저는 직접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잠재력이나 에너지나 이런 건 참 많이 우리 고객들은 뭐 일단 100% 골프 치는 사람이 우리 고객이니까요.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제 저 정도를 샀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좋은 고객인데 이제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뭐 그게 앱이 됐던 웹이 됐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태는 저런 거를 이제 자기가 좀 하겠다. 우리는 그런 거 잘한다. 그리고 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만들고 해외에 판매하고 네. 이런 걸 잘하니까 네. 뭐 그런 거 잘한다 그러면 같이 할 생각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스마트 글로벌 포럼이요. 뭐 이런 노하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서로 영역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영역이 만날 때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까 뭐 신 대표님도 그렇고 여기 정 대표님도 그렇고 어떤 플랫폼이 있는 거거든요. 단지 제품으로 한다는 그런 걸 같이 콜라보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솔직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다시 채우려고 그러니까 새로 어떤 일을 하고 한 1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매너리즘에도 많이 빠지고 여러 가지로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좀 저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해외 부분은 아까 뭐 예방 주사도 맞아보라고 했듯이 글쎄 짐 싸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무 단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지만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제일 좋은 방법은 대리인을 쓰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통하는 건 아닌데 대기업처럼 뭐 영어 잘하는 사람 뽑아서 보낼 수 있고 이런 여력이라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중소기업이라면 사장님이나 또는 따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고 그 더듬더듬거리는 서바이벌 영어로도 사실은 외국에 간다라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냐면 본인들이 그래도 뭐 좋든 아니든 자기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기술이다, 아이템 뭐 있잖아요. 그게 있는 이상은 영어를 잘 못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기 치려면 영어를 참 잘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기 치려면 그런데 하다못해 뭐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얘기를 이거부터 시작하고 이거와 관련된 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영어 유창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뭐 미국이든 어디든 직접 가서 한 몇 달씩 있으면서 이렇게 직접 한번 도전해보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오는 거. 그리고 그 나라를 좀 더 그러니까 누군가 손쉽게 대리인을 쓰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좀 하는 게 어떨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